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민호입니다. 오늘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의원연금 폐지 약속을 파기한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정치 쇄신 공약을 즉각 위반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명서 낭독에 앞서서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시며 명지대학교 교수이신 조동근 대표님께서 그간의 경과와 우리가 오늘 이러한 기자회견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과 조동근, 명지대 경제과 조동근 군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만단이 됐네요. 감사히 생각하고요. 예전에 제가 하셨을 때 왜 피고가 치는가를 생각해봤어요. 끊임없이 다시 보니까 이렇게 물을 사실 바닷물에 산소를 용전시키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도가 치면서 산소를 가지고 바닷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물을 새는 건데 그러면서 보면은 태풍이 사실은 이제 물을 크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갖고 깊은 바다에 그 산소를 집어넣는 그런 자연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고 청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선거도 그렇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는 상시적으로 시장이 통과해버리는데 정치를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큰 의미의 큰 대청소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선거를 통해서 발전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도 지금 말씀드린 바하고 이제 대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담담합니다. 이번에도 이해 없이 특정치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언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노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이 사실 전달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당들이 상당한 정도로 최종적인 결과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렇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참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려니 우리가 실행을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도 올라가듯이 사실은 보여줄 친다면 이전에 4.0으로 해야 됩니다. 질적인 정치가 돼야 되겠죠. 민주주의 신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약속을 우리 한번 내고 국민들한테 대고발을 하는 그런 재미로서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정치를 통과시킨 거고요. 요번에도 새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사회 보더라도요. 대부분 이제 재직하는 기간이 있듯이 그러니까 재임한 기간에 따라서 한테 조건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하루만이라도 의원 배지를 받았으면 20만 원을 갖다가 65세 이후에 평생 지급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 점수를 좀 줄이겠다, 세배를 가능하겠다 이런 게 괜찮아요. 불과 며칠 됐습니까? 국민에 대해서 사실 무서워하는 정치들 대부분 필요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수위 채워질 때 한번 좀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뭡니까? 왜 존재합니까? 정치권을 이뤄간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늘 깨어 있어가지고 정치권의 어떤 좋은 행태로 우리가 주필을 침몰해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시민단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또 전인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 경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그 인수위를 치르는 과정에서 전 국회의원의 형태를 너무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그들의 실정의 단초를 갖다가 우리가 고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약속대로 재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도 논의한 바와 같이 재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의원에 관련된 그런 특권 많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대표 분들께서도 지금 몇 분 더 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연세대학교 교수님께서 또 공대 교수님,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선
오시는 대로 저희가 또 이 기자회견을 임하는 취지나 배경이나 또 우리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질의 또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프레스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명서 낭독과 그 몇 가지 기자회견을 먼저 한 다음에 또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명서 낭독에 앞서서 저희 많은 취재진이 오셨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만 저희가 약간의 일정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번 인수위의 인수위원이 인선 발표되는 가운데 저희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들이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뉴라이트 계열 또는 뉴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02년 3월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이념을 유지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학자, 변호사, 기자예술인들이 참여한 시민단체입니다. 언론들이 말씀하시는 뉴라이트는 2005년 물경 저희가 출범한 이후에 4, 5년이 지난 다음에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네트워크, 뉴라이트 재단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들은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뉴라이트 계열 같은 표현을 쓰신다든지 또 아주 왼쪽에 가 있는 언론들은 뉴라이트 친일파, 뉴라이트 수구 보수와 같은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이념으로 하는 시민단체로서 뉴라이트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금 폐지 약속 파기한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정치쇄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여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정치쇄신 공약을 내놓으며 과도한 특권의 상징인 의원연금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 당연히 새 예산안에서 이 항목을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의원연금의 재원인 헌정의 지원금 128억 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국민연금이 몇십 년 후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급 시기를 연장하고 보조료를 올리면서도 계속 막대한 국민회사가 투입되는 자신들의 연금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연금 폐지뿐만 아니다. 여야는 포퓰리즘으로 내지른 특식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지난해 11월 국회 세신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영업무 겸직 금지, 회의방해 폭력 형익제 신설, 세비 감축 등의 국회 개혁안은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어떤 세신안도 처리할 기회를 보이지 않았고 의원들의 세비는 한 푼도 줄어들지 않은 채 올해 예산에 400억 넘게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국민과 맺은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회 형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가 끝났으니 나 몰라라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의원특권을 폐지하고 포기하고 쇄신하겠다던 여야는 함께 선거용 정치 쇼에 또 한 번 배신당하고 허탈감에 빠진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는 신뢰의 문제다. 양측이 소년이 된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회 쇄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오해의 외아리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권의 헛구호,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19대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켜보며 끊임없이 실천을 촉구할 것이다. 새정치라는 호황된 구호하대로 대선판을 거느렸던 안철수 현상에서 확인했듯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는 정치는 이제 입장에 발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의원연금 폐지 위한 헌정의 지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예산 집행 중지하라. 하나,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급여 결정 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모든 급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국회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정치 쇄신 특위를 구성,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 이행하라. 어떻게 다시 한번 구호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산 집행 중지하라. 급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치 쇄신 특위 구성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 이행하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상임 집행위원이시며 연세대학 교수이신 김정호 교수님께서 또 국회의원 특과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 기간 중에 했던 약속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랬더군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할 때 스스로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여전히 이 정도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자괴감도 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런 월급을 어떻게 하느니 연금을 어떻게 하느니 자기들 그 처우에 관한 그런 문제보다도 사실은 자기 지역구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일이 더 곤혹스럽고 나라의 장래에 정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지역구 방식으로 뽑는 것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의사항인 거죠. 나라의 일을 보라고 그냥 지역별로 대표자를 뽑은 것이죠. 그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하라고 뽑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국회의원 그 선거 기간 중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고장에 뭘 갖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 제도의 기본에 어긋나는 거죠.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자기 지역구 국민한테 내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뇌물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 토의를 하고 표결을 해야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 지역구 또 자기 지역 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국가에 입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좀 하루빨리 고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국가의 입장에서 예산을 열심히 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입법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순서가 좀 어긋난 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공동 대표이시는 고려대학 교수이신 유호열 대표님이 조금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호열 대표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우리가 하게 된 배경이나 그리고 또 기자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를 맡고 있고요. 고려대학 유호열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제기하고 또 여러 말 했습니다만은 이번 2013년은 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안철수 현상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것이 정치 쇄신이고 또 정치에 투명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차기 정부가 이제 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우리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 특히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 개진하고 이 문제가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데까지 끝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우리의 의견을 공론화할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가 정치 쇄신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모든 것이 다 혼탁하다 이런 우리 입장을 지식인들이 제기했는데 이 혼탁을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의제 중에서도 특히 국회가 약속했던 또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약속했던 이런 최소한도의 약속들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자회견을 주신 것 통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안대학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이시며 장안대 교수이신 조중근 교수님, 저희 대표님은 조동근 대표님이시고 우리 조중근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조중근 상임집행위원입니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제 추후 활동 계획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현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따르는 그런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제가 발언 기회를 좀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13년 예산이 해를 넘겨서 이렇게 통과되자마자 무슨 예결위원들 9명인가 어디 갔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중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런 나라 가서 무슨 선진 무슨 예산 무슨 제도를 연구한다고 해서 참 기가 찰 얘기였었죠. 그래서 제가 어디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글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가지고 일정표가 어땠는지 이런 거 한번 약하게 한번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얘기는 거기 이제 갔다가 오늘 어저께 보니까 무슨 예결위원장이 중도에 급거 귀국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중간도 좋으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말 선진예산 연구를 하는 신백년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여기가 추우니까 중남이나 어디 가서 따뜻하게 지내려고 왔는지 좀 출장 결과 보고서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촉구하는 운동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분들을 굉장히 볼 많이 이렇게 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기자회견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바람직하고 필요하죠. 동시에 행동이 직접 따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를 비롯해서 다른 사실을 같이 연대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연대를 하든지 독단으로 하든지 하여튼 간에 이번에 출전 같은 사람들한테 일정 예산, 그 다음에 중도에 귀국했다고 하더라도 있는 동안에 가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국민들한테 밝히는 그런 우리가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게 신통치 않고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슨 외유성 무슨 출장이었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도 출장비를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의원들은 다음에 다시 국회에 나서지 않게 해서 우리가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따끔한 맛을 우리가 이 초장에 좀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현안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사회 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이시며 중앙대학 교수이신 조윤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대대 조영민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무엇보다도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선 때 투표를 위한 공약이 아니고, 앞으로 인수위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부에서 특별히 정치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국회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바른사회 신의 상임 집행위원이시고 중앙대 교수이신 손정석 교수님, 끝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손정석 교수입니다. 네. 저 역시 정치 분야가 제 주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국회에 저희가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한 근본적인 이유는 삼권이 분리가 돼 있고, 국회에서 입법을 행정부나 그런 사법부로부터 구속이나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좋은 법을 만들려고 있는 것이지, 사실 국회의원들 여러 계층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은 이런 금전적이고 그런 작은 그런 편의들, 이런 것이 그분들한테 사실 그렇게 크게 그것이 있고 없고가 그분들의 개인적 삶을 바꿀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 내려놓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화가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저희 앞에 있는 문건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정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쇄신특위라는 거를 정치인들 스스로 테두리 안에서 만들지 말고, 국민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감시할 수 있는, 감시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고요. 예, 그런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구가 좀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작년에 경제민주화 때 보니까 입법 발의하실 때 보니까 그냥 몇 사람의 국회의원만 모이면은 입법 발의가 막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런 입법 발의의 건수 같은 것도 양으로만, 요즘 저희 사회가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제대로 알고 입법 발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울러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도 좀 덧붙이고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